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심장부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KF-21이라는 국산 전투기가 단순한 시험기를 넘어 실전 배치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들은 앞으로 KF-21과 관련된 뉴스는 어둡지 않다며 오히려 이제부터는 좋은 소식만 쏟아질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생산 속도와 조립 과정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KF-21 양산 1호기가 아직 롤아웃도 되지 않았으니 실제 양산은 앞으로 한 대씩 천천히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엔지니어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전체 부품의 80% 이상이 가공을 마친 상태였고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조립 장면들은 말 그대로 최종 조립 단계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본격적인 조립 공정은 이제부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부분은 KF-21의 생산 방식입니다. 대부분 전투기는 일정 간격을 두고 한 대씩 순차적으로 롤아웃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KF-21은 완전히 다른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여러 기체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았던 것입니다. 조립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설비 구축과 부품 가공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초도 물량인 20대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KF-21 생산 공장은 한 번에 5대씩 조립 라인에 올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이만 180m에 달하는 고정익 생산동에서는 각 단계별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 공정별 기체 외형이 서로 다르게 보입니다. 전투기 전방동체만 완성된 상태의 기체부터 날개가 결합되고 외형이 거의 완성된 기체까지 한눈에 작업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공정의 KF-21에 집중해 배관 조립과 내부 구성품 설치를 쉼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작업은 군의 전력화 시기와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KF-21 양산사업관리팀의 박정욱 팀장은 현재의 생산 라인 하나만으로는 공군 인도 일정을 맞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향후 2중 생산 라인을 구축해 2개의 라인에서 동시에 전투기를 조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속도를 조금 더 높이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양산 속도를 2배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미 각 공정 사이의 유기적 연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계별 작업 일정 또한 정밀하게 조율되고 있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처럼 KF-21의 양산은 단순한 일정 준수를 넘어 한국 항공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력 있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라는 부품 가공과 조립 공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곧 대한민국이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이 실제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첫 양산기의 최종 조립 과정이 마무리되고 수락시험을 거친 뒤 하늘로 날아오르는 일뿐입니다. 이 순간은 한국 항공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산 전투기 시대의 진정한 개막을 알리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KF-21 생산 공정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기체를 조립하는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구축한 생산체계는 현대 항공산업에서 보기 드문 수준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고정익 생산동과 조립동의 역할 분담은 마치 정밀한 시계장치처럼 움직이며 각 공정 단계가 서로 완벽하게 맞물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품 가공이 80% 이상 완료된 시점에서 최종 조립 단계로 진입했다는 사실은 이미 한국이 본격적인 양산체제로 전환했음을 뜻하고 이러한 속도 확보는 전투기 생산 능력 전반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KF-21 조립 라인에서는 5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작업대에 올라가 단계별 조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여러 대를 동시에 조립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정 흐름이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기체가 전방동체 조립 단계에 있을 때 다른 기체는 이미 날개 결합을 마치고 내부 장비 설치 단계에 진입하며 또 다른 기체는 외형 완성 후 기능시험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한 기체가 일정에 지연되더라도 전체 흐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구조는 생산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된 결과물입니다. 엔지니어들은 각자 맡은 공정구역의 KF-21에 집중해 배관 연결 전선정리 유압장치 설치 등 세밀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은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전문 분야입니다. 모든 조립 과정은 군의 전력화 계획과 일치하도록 세부 일정이 수집 관리되고 있으며
작은 오차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 강도 높은 기준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라인 이중화 계획은 산업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박정욱 양산사업관리팀장은 공군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생산 라인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듀얼 라인을 구축해 2개의 라인에서 동시에 조립을 진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 속도 향상 차원을 넘어 한국이 KF21을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적 수출 플랫폼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전략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듀얼 라인이 구축되면 단순히 월간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제작 일정이 대폭 안정되며 수출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구조는 전투기 개발 경험이 많지 않은 국가에서는 쉽게 구현할 수 없는 체계입니다. 여러 국가들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 했으나 양산체제 구축의 실패에 좌초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KF-21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이 아니라 실제 양산 능력을 확보한 매우 드문 모델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고정익 생산동은 길이 180m에 달하는 거대한 공간으로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곳에서는 전방동체, 중앙동체, 후방동체, 주익 수평미익 등 주요 구조물이 단계적으로 제작되며 각 작업구역마다 전문 엔지니어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조물 간 결합이 정밀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오차 범위가 극도로 낮아야 하며 한국은 이러한 고난도 공정을 자체 기술력만으로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 결합 장비와 정밀 측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조립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립등에서는 구성품 제작을 마친 부품들이 본격적으로 기체 형태를 갖춰 나갑니다. 엔진 장착 전 단계부터 전자장비 배선 장치 탑재까지 모든 과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며 여기서는 각종 시스템이 실제로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됩니다. 이 최종 조립 단계가 완료되면 기체는 비행 수락 시험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게 되고 모든 검증이 끝난 뒤 비로소 양산기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공정체계는 한국이 KF-21을 단순한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보지 않고 미래 항공산업을 이끌 핵심 인프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엔지니어층의 두터운 기술력 조립 라인의 확장성 정밀한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어느 하나 부족한 부분 없이 균형을 갖춘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KF-21 양산의 속도가 본격적으로 가속되기 시작하면 한국은 그동안의 기술 의존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 항공기 제조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전투기 한 대를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반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KF-21 양산 속도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국가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방산 인프라를 보유한 미국조차 최근 여러 대형 프로젝트로 인해 예산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NIA 프로그램 B-21 전략 폭격기 건조 코드급, 항공모함 건조 콜롬비아급 전략 잠수함 개발 등 이미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새로운 전투기 플랫폼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존 전투기 라인업을 대체할 새로운 기체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F-22의 압도적인 공중전 능력과 F-35의 첨단 전자전 능력을 결합한 차세대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단순히 특정 성능을 강화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공중전 개념 자체를 새롭게 만들 차세대 멀티롤 전투기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근 미국 방산 내부에서 언급되는 F5 개념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F5가 이미 존재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아직 논의 단계의 개념적 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완전히 허황된 것이 아닌 이유는 현대 전투기 개발의 핵심이 다기능 통합 구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스텔스 능력, 더 넓은 항속거리, 더 높은 추력, 더 정교한 전자전 시스템 등 앞으로의 전투기는 하나의 임무가 아니라 다양한 전장 환경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엔진 구성입니다. F-35는 단발 엔진을 탑재해 경제성과 정비성을 확보했지만 장거리 임무 지속력이나 중량 증가에 따른 한계도 존재합니다. 반면 KF-21은 개발 초기부터 쌍발 엔진 구조를 선택해 높은 추력 안정성, 생존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쌍발형 스텔스 플랫폼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는 이유는 이런 전략적 수요와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본격적으로 쌍발형 스텔스 플랫폼을 추진한다면 기존 F-35 생산 기반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대규모 생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라인을 만들 필요 없이 일부 시스템을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개발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다만 이 전략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F-35는 기본 설계 자체가 단발 플랫폼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엔진을 2개로 늘리는 순간 기체의 구조 전체를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한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닙니다. 내부 무장창 크기, 위치, 엔진 흡입구 형태의 동체 중앙 구조까지 모두 재설계해야 하며 결국 사실상 새로운 기체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과거 F-22 생산 중단 사례에서도 이 같은 어려움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초기에는 400대 이상을 목표로 했지만 반복되는 예산 문제로 인해 186대에서 사업이 종료되었고 생산 라인도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이후 생산 재개 비용이 최소 6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사실상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KF-21이 주목받는 이유는 훨씬 명확해집니다. KF-21은 처음부터 쌍발 엔진 구조 스텔스 형상, 장거리 임무 수행 능력을 기본 전제로 두고 개발된 플랫폼입니다. 엔진 변경이나 장비 통합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이 적어 향후 6세대 전투기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민하는 구조적 문제를 이미 해결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해외 전문가들도 KF-21을 미래형 전투기 설계의 표준적인 모델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KF-21이 단순히 한국의 전투기라는 범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 진화를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고민과 대비되는 한국의 명확한 설계 철학은 전투기 개발에서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KF-21은 이제 단순한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현실로 만든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한국을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부에서 언급되고 있는 F-5 개념은 많은 군사 전문가들에게 흥미로운 논쟁거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F-35를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완전히 다시 접근하는 쌍발 스텔스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포함된 기술적 난관과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면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상상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벽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단발 엔진을 기반으로 설계된 F-35 플랫폼을 쌍발 구조로 바꾸려면 동체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엔진 흡입구 형상, 내부 무장창 배치 주입 구조, 전방 동체 레이더 설계까지 모든 항목이 새롭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구조 변경은 사실상 신규 전투기 개발에 준하는 수준이며 경제성 면에서도 실질적인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F-22 프로그램의 중단 사례는 미국이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 얼마나 신중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초기 계획은 400대 이상이었지만 예산 문제와 유지비 증가로 인해 생산량은 결국 186대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생산 라인은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폐쇄된 라인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금액만 최소 6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막대한 부담이 따릅니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미국이 F-35 생산 기반을 활용해 쌍발형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적 재설계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야만 합니다. 특히 쌍발 엔진 도입은 단순히 추력 향상 문제가 아니라 기체 항속거리 무장 탑재량, 생존성 구조 안정성, 모든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미국이 이 부분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례가 바로 KF-21입니다. 한국은 개발 초기부터 쌍발 구조를 전제로 삼았기 때문에 설계 유연성이 매우 크며 미래형 전투기 블록 업그레이드에도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구조적 재설계 문제를 한국은 이미 해결한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설계 철학의 차이는 실제 전투기 개발 속도와 비용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KF-21이 빠르게 양산체제로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기초 설계의 정확성과 일관성 때문입니다. 반면 기존 플랫폼을 억지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비용과 리스크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동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구조적 강점 때문입니다. F-35는 단발 구조로 인해 항속거리 면에서 아쉬움이 있으며 장거리 작전 수행 시 외부 연료 탱크가 필수적입니다. 반면 KF-21은 쌍발 구조의 높은 추력을 기반으로 임무 수행 범위를 넓힐 수 있고 외부 탱크 운용 시에도 체계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스펙 비교가 아닌 실제 전장 환경에서의 운용 효율성과 직결됩니다. 물론 쌍발 엔진 전투기의 운용비는 단발 전투기에 비해 더 많이 듭니다. 연료 소비량, 정비 난이도, 부품 관리 비용 등 다양한 항목에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F-5 개념이 계속 논의되는 이유는 미래 전장의 요구가
과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저비용 고효율만을 추구하는 시대는 끝났고 전투기는 이제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며 장거리 작전과 고난도 전자전 능력을 모두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F-35를 기반으로 쌍발 플랫폼을 만든다는 발상은 기술적 이해 자체는 타당하지만 실제 실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 KF-21은 이미 구조적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유연한 플랫폼입니다. 즉, 미국이 고민해야 할 문제를 한국은 이미 해결했으며 이 차이가 앞으로의 전투기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KF-21이 글로벌 관심을 받는 이유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은 물론 구조적 효율성, 기술적 확장성까지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F5 개념이 실현되기보다는 KF-21과 같은 플랫폼이 미래 전투기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습득, 비용 유지비 확장성 모든 면에서 더 균형 잡힌 해답이 이미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KF-21은 이제 세계가 바라보는 새로운 해법이자 미래 전장을 바꿀 실제적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KF-21 개발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약속했던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협력 구도는 불안정해졌고 결국 한국은 실질적인 단독 개발 체제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약 20%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반복적인 지연과 해명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국제 공동개발 사업의 신뢰를 해치는 결정적 문제로 지적됐고 한국은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면서도 계약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더욱 추락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감금 사건이 인도네시아인들과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고 일부는 온라인 사기 조직의 중간 관리자 역할까지 맡아 동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지에서는 고수익 일자리 미끼에 속아 넘어간 이들이 인신매매와 사기 범죄에 강제로 동원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 혼란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제적 이미지와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추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명백한 제재 대상 행위이며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KF-21 공동개발 계약의 근본적 신뢰가 무너진 셈이고 이는 인도네시아가 협력 파트너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정상회담에서 벌어진 상황은 국내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한국 측이 분담금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자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 사안을 비공개로 논의하자고 요청하며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한 채 우물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공동개발 사업이라는 국제적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고 한국 내부에서도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태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은 전략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핵심 기술 이전은 인도네시아의 미납 상황을 반영해 제외하고 미지급 분담금은 현금 납부 또는 완제품 인도 방식으로 재조정했습니다. 즉 한국은 기술적 주도권을 100%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력 구조를 바꿨고 인도네시아는 참여국이지만 실질적 개발 영향력은 거의 없는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겉으로는 공동개발을 유지하지만 실제 구조는 한국 단독 개발에 가깝게 전환된 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확보한 결정적 조치였습니다. 기술을 넘기지 않고 분담금 회수 구조를 유리하게 만들었으며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납부를 제기하더라도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이익은 제한적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과 기술 주도권을 모두 확보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분담금만 내고 기술은 거의 얻지 못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도네시아의 이탈 가능성이 KF-21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국제사회는 한국의 조치가 합리적이고 일관된 전략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여러 국가는 인도네시아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KF-21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방산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능보다 신뢰라는 말이 증명되듯 한국의 단호한 대응은 오히려 KF-21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불안정한 태도는 공동개발 사업의 부담이라기보다 한국이 독자 개발국으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은 기술 주도권과 계약상의 우위를 모두 확보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인도네시아의 혼란보다 한국의 안정적 개발 능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KF21이 앞으로 어떤 나라와도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